또 한편으로는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다, 전세 사기다. 그다음 심지어 피해 보는 사람도 많고 어떤 뭐 보도들을 보면은 이거 바지 사장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좀 심각해가지고 이게 뭐랄까 그 임대차 3법 뭐 이제 한 6월 정도 되고 나면 또 그 기간이라든지 뭐 그 시기가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돈 돌려주는 입장도 그렇고 그 나가는 세입자도 그렇고 뭐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올해 이거는 뭐 100%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밀려나면서 그리고 어쨌든 돈 없이 그러니까 무자본으로 계속 늘려가는 무게 거잖아요. 파던데요, 네, 무게. 그러니까 빌라왕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처음에 아버지한테 빌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경기도 북부 쪽에서 받았는데 그 한 채 다 날려먹고 그 다음에 강남에 가서 부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걸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했던 건데 아까 소장님께서 있는데 뭐 장애인인데 법인도 내면서 사무장명 두고 직원 2명 쓰면서 이렇게 화곡동이나 이쪽 빌라가 좀 위치된데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부평 이런 데 많거든요. 미추홀 이런 거 많은데 어쨌든 이 전세 사기를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약서를 쓸 때 이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자청에서는 이사 비용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 그러니까 그 가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했기 때문에 그 나이도 저거 한 40대 정도 됐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뭐 일단은 했는데 이제 전세 피해자들 얘기 들어오면 전세 보증금을 이제 가입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때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입 불가 통보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집에 압류가 걸렸기 때문에. 이거 압류가 걸려 있는 거는 등기등본을 떼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평에서 최근에 인천에서도 빌라왕이 한 번 이렇게 사망한 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망한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왜냐면 사망한 거를 집주인 사망한 거 통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많이 보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데,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어쨌든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빌라왕이죠. 이 빌라왕이 임차인에게 이렇게 보증금 돌려주는 사고가 2020년 3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도 2021년도에는 3건 정도가 8억 원짜리인데 2022년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165건. 그 320억 원으로 이제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 영향 때문에 어쨌든 그 전까지는 뭐 돈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거고 그리고 바지 사장이란 것도 한 건당 돈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보니까 시장에서 한 건당 이렇게 받고 거기다가 주택 가격이 오르면 거기서 또 프리미엄 또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계속 늘어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도 아마 모텔에서 술 드시고 계신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 왜 모텔인가요? 또 다른 모텔 대부분 다 모텔에서 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빌라왕들이 보이지 않는 빌라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처음에는 이 김 씨가 빌라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보다 더 많은 빌라왕도 있고요. 근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 왕이라고 이름을 줘야 돼요? 왕이에요? 빌라 여왕도 있습니다. 요즘. 마왕 아니에요? 마왕? 마왕, 그죠, 마왕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그래서 같은데.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되게 좀 들어보면 되게 사연이 되게 그래요. 왜냐면은 되게 어렵게 어쨌든 시골에서 또 상경에서 가족 만나니까 와이프 만나서 정말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 집 마련을 했는데 전세금 다 돌려면은 다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또 대출까지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면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빌라왕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계속하면서도 나라에 제재가 없었어요. 제재가 없으니까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제재는커녕 뭐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사금융 개인과 개인의 그 사금융을 나라에서 보증해 준다니까 믿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전세금이 이 유동성 아까 말씀하신 파티 안에서 전세금은 막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임대인은 사실상 돌려주기는 이제 힘들어진 거고 임차인은 눈덩이처럼 커진 전세금에 금리까지 딱 맞다 보니까 뭐 상환 능력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100만 원 예를 들면은 100만 원으로 임대료 내던 사람들이 전세 대출 내던 사람 200만 원 뭐 한 300만 원 이렇게까지 간다라면
뭐 예전에 한 15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거하고 15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 300만 원 내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DSR 같은 경우도 전세금에 해야 된다. 상환 능력 보고 전세금 빌려줘야지. 이렇게 금리 또 올라가면 어떻게 했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올해가 이제 전세 작년이 매매에 대한 그런 급격한 하락이라고 그러면 올해는 또 전세에 대한 급격한 하락에 따라서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이거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더 많이 늘어나겠죠. 사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전세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주간 그쵸? 통계 보면 2022년에도 전세가 더 빠져요. 자꾸 뉴스에서 집값 떨어지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더 빠르고요. 사실 빌라 왕이 저는 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북한데 거북해요. 이게 왕이면 진짜 왕이 춘추전국 시대도 아니고 무슨 왕이 이렇게 많아. 이 사기 왕이잖아요. 그쵸, 사기 왕인데 이게 예전부터 많았어요. 예전부터 많았어. 왕이 많았는데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왜 드러나지 않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사기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전세 가격을 높게 받아요. 시세보다 높게 받기 때문에 분양업자, 건축업자한테 커미션 받고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빌라 한 채당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전세를 매매 가격보다 높게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또 시세 차익이 생겨요. 시간이 지나서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면 또 돈을 벌어. 이게 뭐 100채, 1000채가 되면 진짜 마이바흐 뭐 몇 대 탈 수도 있죠. 진짜 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내 돈이 아니잖아. 돌려줘야 될 돈을 가지고 지 혼자 파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이제 터지죠.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저는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문제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리스크 관리했어야 되고요. 2023년에 더 심각하겠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저도 보면 자기 임대인이 집주인이 빌라 왕인지도 몰라. 또 다른 빌라 왕인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큰일 났어. 이분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천하태평이에요. 아 그래요. 계약 기간이 남았고 뭐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 주인은 돌려줄 거야. 우리 주인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임대사업자고 우리 주인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안심이 된대. 왜? 자산이 많은 거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제가 터졌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는데 이제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이게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따지고 보면 맞아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전세는 채권 관계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그냥 계약서 한 장 가지고 그냥 뭘 믿어.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 건재당을 잡잖아. 이 집에 대해서 적어도 안전장치.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선순위 관리도 확인하는데 전세 계약은 그냥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냥 보호받을 뿐이지 이게 어떤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터질 게 터졌고요. 지금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뭐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멸 속도를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빠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거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금 체납 확인할 수 있게 해줄게. 올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안심 앱을 만들어서 제공해줄게. 저는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야, 니들이 확인해.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렇다. 근데 2030들은요. 피해자들이 2030이에요. 사회초년생들. 잘 몰라. 확인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일단 부동산을 끼고 하거든요. 양심을 버린 브로커 부동산이 아유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니들이 몰라서 그래라고 하면 사회초년생들이 그 부동산 말을 뛰어넘어서 아 그래도 이거 확인해야 돼요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주눅들죠. 주눅 들죠. 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대출이 있어. 아니 보증보험 가입해 준다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니들이 확인해. 안심 앱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는 할 도리 다 해서가 아니고 저는 완전 정부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